번째로 독리산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재 28페이지 다섯째 줄. 독리산의 근본 도량은 전남 곡성군 죽곡면 독리산 태안사가 되겠습니다. 개종은 문승왕 때라고 했는데 서기 839년에서 856년 사이에 제위했던 왕이고, 계산조는 해철, 은혜해, 그리고 발글철 또는 지혜해, 삼어치철 이렇게 했습니다. 법통은 마조도일 밑에 서당지장, 그 법을 해철국사가 이었고, 문도로는 도선과 여대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조 해철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속성은 박씨고 경주 사람이었는데 원성왕 7년, 그러니까 서기 791년에 탄생하여 부석사에서 득도합니다. 그리고 그 헌덕왕 때 813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역시 서당지장에게 신법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지장에게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한 분 나오는 거죠. 해철. 그래서 문성왕 원년 839년에 귀국하여 독리산에서 개당을 했다고 그랬는데, 개당은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어쨌든 839년 이후 856년 그 사이에 산문을 열었는데, 그러다가 경문왕 원년 861년에 입적을 합니다. 그분의 시호는 고요적자 참을인자 적인이고, 답포는 조륜청정, 비칠조 박휘유 말글청 말글정 조륜청량입니다. 그분의 문화에는 도선국사는 도선, 그리고 여대사 등 수백이 있었다는데 그 이름 명단은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성주산문이 되겠습니다. 근본 도량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사 유지, 즉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개종은 문성왕 8년 서기 846년에 있었던 일이고, 계산조는 무령국사이시고, 법통은 역시 마조도일 밑에 마곡 보철선사의 법을 이어받았고, 소속도량은 함양 영각사, 충주 정토사, 월광사, 양근의 보리사, 양근은 양평을 말합니다. 문도는 순인, 원장, 영원, 현영, 승량, 널불보, 상갈신, 보신, 그리고 기풀신, 빛광에서 심광, 자인, 그 다음에 여적, 빛나래 자, 미엄, 빛나래 자, 어마람자, 현휘, 거무련, 빛나리, 대도 등 2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 성주산을 계산조 역시 신라 귀골인 김씨의 후손입니다. 신라 무열왕 8세 손이 되는 그런 분이고, 어머니는 빛나라자 화씨입니다. 이번 애장왕 원년에 탄생하여 설악산 오색 석사, 그래서 지금 오색이라는 동입니다. 오색동. 오색사에 입산해서 득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석사에 석정대덕에게 가서 화엄경을 받고, 그러다가 사교 입선으로 헌강왕 13년에 당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역시 마곡 보철 하상회를 찾아갔다는 거죠. 이 마곡 보철에게 가서 인가를 받을 때에 동방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성왕 8년, 그러니까 서력기원 846년 귀국하여 왕자 흔글에서 날일자 변에다가 날끓은 자
청에 의해서 남포가 지금 바로 이 보령 땅을 말합니다. 지금도 남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합사, 까마귀호, 합헐합 여기에 지금 주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오합사를 가지고 오합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주사라, 승승자 머물주자 성주사라고 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가 이 남포 오합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스님이 귀국하니까 왕자가 특별히 청원해서 그 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절 이름을 오합사를 성주사로 고쳐서 하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경문왕과 헌광왕 양조의 국사되어서 무설 유양, 즉 무설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무설법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없을 무자 혀설자입니다. 우리는 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혀 없이 하는 법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대참을 보더라도 대참에 무설유양 무령국사 그립니다. 혀 없이 지금 올바른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어디서 잠깐 본 것도 같은데 이 혀 없이 말 없는 그 법문. 그래서 유마경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 삼천대 전세계가 진동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무설유양의 종지를 크게 선양하다가 진성왕 2년 11월 22일에 입적을 하는데 호는 대낭대사입니다. 타포를 백월보강 그러니까 시호는 큰데 밝을랑 대낭해 지혜 대낭해 선사고 타포를 백월보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령국사비도 최치원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역시 사산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이런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런가 하면은 그의 소속 사찰로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함양의 영각사 그런가 하면은 충주의 정토사 같은 거 그리고 충주의 월강사 보리사 그건 다 성주사파에 속하는 대찰들이라고 하고 그 이 문화에 2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전하는데 2000명은 과연 누구누구인지 잘 모를 일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자산이 되겠습니다. 근본 도량은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흥령사 유지였었고 개종은 문성왕 9년 847년에 도윤대사 길도 발을윤 도윤대사가 쌍봉에서 이 쌍봉이라는 말은 전라도 능주 땅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쌍봉사에서 종풍을 크게 드날리다가 헌강 때에 상족인 그의 상수제자인 증효절중 이름이 깁니다. 증득헐증 새벽효 그 다음에 이제 끊을절 가오대증 증효절중이 사자산사를 창하고 지금 이제 사자산이죠. 법풍사 창하고 전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조는 도윤 괄호하고 길도 고를균 도균이라고도 하고 길도자 구름은자 도운이라고도 합니다. 법통은 역시 마조 도일의 법통인데 마조 도일 밑에 서당 지장 영관 제한 마곡 보철 나오는데 지금 남전 보원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이 남전 보원 밑에는 조주 스님이 나왔다는 그런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가게 가서 이분이 법을 이어받아서 그 문화에 증요, 정홍, 정지 등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속성은 박씨이고 본래 한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주는 아마
지금 서울 지역을 얘기하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곧이고 역시 꿈에 이상한 광채가 방에 가득하는 그런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서 낳았는데 무려 태익기 16달 만에 낳았다고 합니다. 애장왕 원년 소력기원 800년에 탄생해서 했는데 나이 18살에 출가 입산해서 황해도 귀신사란절에 가서 화엄경을 배웠고 헌덕왕 17년에 825년입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위에서 말한 남전보원선사에게 법을 배워서 이어받는데 남전선사가 개탄하기를 오종법이 귀속동국이라 중국의 선맥이 와장창 동국으로 다 간다 이렇게 개탄했답니다. 개탄이 아니라 칭찬이겠죠. 문승왕 9년 847년 4월에 돌아와서 풍악에 주하다가 풍악은 금강산이죠. 다시 전라도 쌍봉사로 가서 중풍을 크게 날리다가 결국은 경문왕 8년 868년에 입적을 하는데 나이가 71살 돌아가신 이 뒤에 시신의 입에서 오색 광명이 나와서 하늘에 그득하니 차는 소리는 그러한 상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나라에서 시호를 내렸는데 시호가 바로 철감입니다. 357철 거울감. 그런데 발걸철 거울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타포는 말걸증 발걸소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 능주 쌍봉사에 계시면서 주로 법을 많이 폈기 때문에 쌍봉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쌍봉운 희양산의 봉암사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이 지은 지정국사 비가 있는데 거기에 쌍봉운 쌍쌍봉오리봉 구름을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스님의 이름이 일명 도운 길도자 구름문자를 썼다는 데서 쌍봉사에 오래 살던 운스님이다 그런 뜻으로 이분을 가리킬 정도로 이분이 쌍봉에 많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산문을 사자산문이라 하는가? 결국은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스님의 상수제자인 증효, 발걸증, 새벽효, 증효 절중이라는 분이 건강한 때 이르러서 사자산사를 지읍니다. 지금 거기 사자 법풍산을 짓고 포교를 하는데 이 증효 절중의 문화에 종홍, 정지 등 수백 명이 모여와서 사자산의 종풍을 크게 드날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도 역시 사자산의 창종주는 도윤이지만은 실제로 대성원분은 여기서 말은 증효 절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관계는 여우에도 그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상산이라든가 가지산의 경우가 원 계산전은 도이지만은 도인은 강원도 진전사에 40년 동안 들어앉아 안 나가셨고 그게 손주제자인 보조 체증이 크게 이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로 희양산문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 셋째 줄 근본도량은 경북 문경군 가은면 희양산 봉암사 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개종한 것은 헌강환 7년이 되겠습니다. 서기 881년 개산전은 지정도헌국사 지정국사인데 다호가 도헌이니까 도헌국사 지정은 시호죠.
법통은 사조 도신의 법을 지었습니다. 사조 도신 밑에 오조 홍인이 정통인데 법랑, 그 밑에 신행, 그 밑에 조칠존 법범 준범, 그리고 그 밑에 회총, 그 밑에 도헌, 이렇게 되어서 말하면은 그동안 다른 여러 산문들이 대체로 육조 밑에 남학, 마조 이렇게 내려온 법맥을 이어받아 왔는데, 이 희양산문만은 사조 밑에서 떨어져 내려온 이런 법맥을 이어받아 왔다는데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도로는 성경, 민유, 양부, 그 다음에 기회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양산 봉암사 산문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서는 간단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얘기할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그 당시에 이 오교 구산의 산문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수행을 선언하는 납자들이 모여서 선풍을 여실히 드날리고 있는 것이 역시 희양산 봉암사가 되는 점에서도 하나가 그 얘기할 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겠고, 또 하나는 여기 지정국사 즉 도헌국사의 법통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사조 도신의 법을 이어받은 법랑, 그이 밑에 신행, 준범, 해은, 그래서 도헌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이설이 붙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으로 책을 놓고 지적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이프만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우선 들어서 짐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면, 먼저 이 도헌 스님의 인적사항을 소개합니다. 도헌 스님은 속성이 김씨, 경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역시 경주 사람인데 이씨, 저 이자 인변의 윤씨라는 유언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것은 헌덕왕 16년에 태어나서 헌강왕 8년에 입적을 했는데, 헌덕왕 16년, 헌강왕 8년, 이렇게 하면 그 사이가 59년밖에 안 됩니다. 단명하셨어요. 그리고 법납이 43세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시호가 지정입니다. 지혜지자 말거리증작을 해서 지정국사인데, 이것 또한 최치원 선생의 사산비에 하나 들어있는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타포는 적조, 고열적, 비칠조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출가하기는 화엄종 사찰의 범체대덕이라는 분에게 출가해서 마침내는 선종소속 사찰에 가서 해은, 지혜자 스물은 해은 선사라는 분에게 법을 이어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되고 보니 신도, 심충 이런 단어를 만나서 그분이 청함에 따라서 희양산 봉암사를 크게 짓고 거기서 종풍을 크게 드날리기 시작을 하니, 그 문화에 성품성, 덜견, 성경, 민첩벌민, 쉬류, 민효, 버들량, 뜰보, 양부, 그 다음에 이을계, 발거리, 계효 등 수백 명이 나타나서 희양산문 일파가 크게 번창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님에게 그 법을 전해준 해은 스님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은 지정의 그 득법
계통을 살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최고원 선생이 쓴 지정국사 비에는 신라의 법랑이 당의 사조 도신의 법을 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인 법랑이라는 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조 도신의 법을 이어받고 그 법을 다시 신행, 준범, 해은 이렇게 3대를 전한 뒤에 그 해은의 법을 도헌이 이어받아서 심중이라는 대단원을 만나서 희양산문을 크게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부의 제자가 되는 즉 이스님의 제자의 한 사람인 양부의 제자인 정진국사비 손주 제자죠. 그 외에는 쌍제사 진강국사가 당나라 창주의 신감이라는 법, 창주에 사는 신감이라는 이 법을 얻어가지고 와서 도원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법을 이어받은 코스가 굳게 크게 얘기해서 두 계통이 되는데 하나는 희은의 법을 전해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진강국사가 중국에 가서 신감이라는 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도원에게 전했다. 그 신감은 어떤 계맥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두 분의 법을 이어받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국의 오종가풍에도 법안종이 조동종 계통이냐 임재종 계통이냐 그런 논란이 가끔 있는 걸 보면은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설로 본다면은 여기 있는 얘기가 맞지 않고 조제는 얘기가 맞지 않고 누구의 법인지는 모르지만은 중국의 신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감 그리고 도헌 이렇게 뒤에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봉림산파 8번째 교재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근본도량은 경남 창원군에 있습니다. 창원군 남면 봉림리에 있다고 해서 봉림산 봉림사 유지에 있고 개정은 효공왕 때에 있었다. 효공왕은 897년에서 911년 계산조는 현욱 또는 현육이라고도 길육자 그 다음에 현육과 심이고 봉림사 창건 했고 법연은 마조 도일 밑에 장경 회휘 푸문해자 빛나리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욱 장경 회휘가 그건 이제 중국 사람인데 현욱이 이어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기한 심휘 두 사람에게 전했고 문도로는 융체, 경체, 행기 이런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산문이 차츰 내려올수록 그 창건연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도 건너와 같이 이 봉림산의 봉림산문의 유래는 더 근본도량은 이 봉림사라고 하지만은 그 실제로 봉림산문이 열려지게 된 동기는 효공왕시에 현육이란 분이 있었고 현육이란 분이 그의 제자인 심이란 분이 봉림사를 지음으로써 봉림산문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림산의 계산조인 현옥심은 어떠한 분인가?
이분은 역시 성이 김씨고 동명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명은 지금 동부, 동해죠. 지금 경주 동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병부시당이었었고 어머니는 박씨. 신라 원성왕 3년에 탄생하여 일찍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불연이 깊은 징조가 있어서 머리 깎는 신용도 하고 또 출가하는 그런 신용도 하고 탑 짓고 고향하는 그런 놀이를 했답니다. 이분이 커서 출가해서 구족교를 받은 뒤에는 헌강원 16년에 당나라 들어가서 마조 스님의 문화인 장경 폐위선사 여기에 지금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에서 건너갔던 왕자가 사신을 하던 김의종이라는 분이 중국으로 사신을 갔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일단 실상사에 얹혀 삽니다. 실상산문에 얹혀 살다가 해목산 지금 여주 고달사 그 빈 절터만 남아있는 거기다가 초암을 짓고 그리고 민해왕, 신무왕, 문승왕, 헌안왕 이 사왕조의 예를 받으면서 종지를 선양했습니다. 경문왕이 고달사에 살도록 이렇게 한드리고 고향을 하는데 결국은 경문왕 9년 10월 14일에 입적을 합니다. 돌아올 때도 이상한 그 상서가 나타나고 81세로 돌아가셨는데 시호가 원감, 둥그런 자 거울감자 원감이고 그 제자인 진경심이 그래서 살필심 희망하리 이분이 거기를 떠나 벽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창원군 남면 봉림리로 가서 봉림사를 짓고 이 형제들 융체, 경체, 행기 등 500여 명이 이 종파 종지를 선양함으로써 봉림산문이 너희 존재가 알려지고 또 크게 선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미산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미산문은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냉정리에 있는 광정사에 있었던 그런 종파입니다. 지금은 빈터만 있다고 했고 신라 경순왕 5년 저 931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니엄존자 이헐리 어마람이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종파입니다. 이엄존자의 속성은 김씨 신라 경문왕 10년에 탄생해서 12살에 충청남도 서산군 가야사에 와서 덕량이라는 스님에게 득도하고 나중에 구족교를 받은 뒤에 진성왕 8년에 중국에 가서 동산양계의 제자인 운거동호에게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공왕 15년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나주 승광사 이길승 빛광 거기 있다가 경순왕 5년에 고려태조와 합침으로써 고려태조의 분별에 의해서 배에 의해서 해주 수미산에 광조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종풍을 선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조 19년 범납 48세로 입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호는 진철, 문화에는 처광, 도인, 정릉 이런 제자들이 수백 명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산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 계보를 30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일람해 보시길 바라고 이상으로서 구산문에 관한 얘기 모두 마칩니다.